이번 시간에는 정리 두 번째, 진원도하고 표면 거칠기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원도하고 표면 거칠기는 같은 것 같으면서 약간 다르고 뭐 이런 거였죠. 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필터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세요. 그래요. 필터링을 거쳐서 이제 표면 거칠기는 고주파 필터를 통과한 성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진원도는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필터링이라는 개념은 같은데 이제 고역 필터냐 저역 필터냐 이제 이런 개념이 좀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필터라는 것은 어떤 여과하는 장치, 걸러내는 장치를 필터라고 얘기를 했고, 걸러내는 작업을 필터링이라고 했어요. 거르는 작업, 그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가 있었죠. 필터를 이용해서 필터링을 하는데 뭘 기준으로 걸러낼 거냐를 정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컷오프. 여러분들이 이제 컷오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필터의 종류에는 고역 필터와 저역 필터와 대역 필터가 있다. 선택된 기준보다 작은 성분은 통과시키고 큰 성분은 차단시키는 필터, 요거를 고역 필터, 반대를 저역 필터. 그 다음에 어떤 선택된 구간 사이의 성분을 평가하는 필터, 요거를 대역 필터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선택된 기준, 요게 뭐라고 그랬죠? 이 컷오프예요. 컷오프보다 작은 성분을 통과시키는 필터를 고역 필터, 컷오프보다 큰 성분을 통과시키는 필터를 저역 필터. 그 다음에 정해진 컷오프 사이의 성분만 걸러내는 것이 대역 필터, 이런 개념이에요. 선택된 구간, 요거는 컷오프에 이제 상한치하고 하한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예를 들 때 콩하고 팥하고 좁쌀이 섞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걸러낼 거냐 하는 거 가지고 고역 필터, 저역 필터, 대역 필터, 이걸 설명했어요. 대역 필터는 콩보다는 작고, 그죠? 콩보다는 작고, 여기는 팥보다는 작고, 이렇게 필터를 구성하면 콩보다 작으니까 팥하고 좁쌀이 다 걸러지는데, 필터링이 되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거치는 게 팥보다 작다 보니까 좁쌀만 밑으로 빠져나온다. 그래서 이런 상황, 요거는 이제 대역 필터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둘로만 나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만 나누면 이거는 저역 필터, 여기는 고역 필터가 되는 거예요. 이 밑에 전부가 다. 만약에 이렇게 나눈다면 이 위는 전부 저역 필터가 되고 요 밑은 고역 필터가 되고,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필터의 개념, 고역 필터, 저역 필터, 대역 필터의 개념 정확히 이해하시고요. 필터라는 것은 걸러내는 장치, 필터링이라는 것은 걸러내는 작업, 걸러내는 기준이 되는 것을 컷오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역 필터를 쓰게, 저역 필터. 그러니까 이런 고주파 성분이 다 빠져나가고 이런 성분만 남은 거죠. 이거는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영상 이거는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표면 거칠기를 가지고 고역 필터, 저역 필터 따져본 거예요. 고역 필터는 이런 자잘한 성분, 저역 필터는 큰 성분. 여기는 이게 거칠기가 되고 이게 파상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컷오프를 0.8을 줬을 때예요. 컷오프를 0.08을 줬더니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고역 필터를 통과하는 성분은 더 줄어드는 거죠. 그 대신에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컷오프를 10분의 1로 줄였더니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은 이렇게 성분이 줄어들어요. 대신에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은 걸리는 게 많으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 성분이 많아지더라. 요게 이제 필터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대역 필터 여러분 봤어요. 대역 필터 하는데 여기 보면 이 진원도가 11마이크로미터 11마이크로미터. 근데 이 11마이크로미터에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찌그러진 성분, 이렇게 찌그러진 성분도 있고 그 안에 자잘한 성분도 있고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15에서 500UPR이라는 대역 필터를 썼더니 요 찌그러진 성분이 요거 제거가 된 거죠. 제거가 되고 요 자잘한 성분만 남더라. 그래서 진원도가 11.1이었던 것이 3.3으로 줄어들고 그래프 형상도 요 찌그러진 모양은 사라졌다. 그래서 이것이 대역 필터의 영향이다.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원도에서는 지금 기준원하고 컷오프 UPR을 바꿔가면서 데이터를 본 건데, 기준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알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컷오프 UPR의 개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컷오프 값이 변하면 측정 값이 변하는 이유가 뭔가,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보면 진원도 필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이제 회전당 파동이라는 게 나왔죠. 이거는 진원도 단면 곡선에 포함된 사인파의 수. 이거는 그냥 편하게 굴곡의 수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컷오프 파동이라는 것은 필터를 이용해 성분을 분리할 때 분리의 기준이 되는 파동이다. 그래서 파동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성분이 이런 파동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12개의 파동을, 이 굴곡이죠, 이걸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12UPR의 성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UPR의 간격, 요게 12UPR이다 그러면은 30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원도 그래프를 접하지만 여기에는 이런 여러가지, 이건 예를 든 거예요. 3UPR, 7UPR, 50UPR 이런 UPR을 가진 성분들이 전부 합쳐져서 이제 이런 성분이 나온다 하는 거고요. 그럼 진원도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3UPR짜리가 10마이크로메타, 7UPR짜리가 10마이크로메타, 50UPR짜리가 10마이크로메타의 진원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것들이 다 겹쳐져 가지고 30마이크로메타라는 진원도가 되고, 진원도 그래프는 여기에다가 이 형상 3UPR에다가 7UPR을 그냥 더한 게 아니고 여기다 이렇게 덮어 씌운 거예요.
그 위에다가 다시 50UPR을 이렇게 덮어 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런 형상이 된다. 그리고 진원도는 그 값을 전부 더한 값이 된다. 이런 개념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UPR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성분, 더 큰 성분인가 작은 성분인가를 구분할 때 UPR 값이 커지면 그 굴곡 간의, 이 파동 간의 각도가 작아져요. 즉 UPR 수가 커질수록 더 세밀한 성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원도를 예를 들어서 계산한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성분이 있는데 만약에 OUPR을 컷오프 UPR을 OUPR을 줬다. 그러면은 OUPR보다 더 세밀한 성분은 빠져나가고 OUPR보다 더 큰 성분만 저역 필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진원도가 얼마가 되겠어요? OUPR이면은 이 간격이 72도가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요 최망이 요게 72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3UPR은 120도니까 3UPR은 여기에 걸려요. 7UPR하고 50UPR은 51.4도, 7.2도니까 다 빠져요. 7UPR, 50UPR. 그러면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은 3UPR이니까 이때는 진원도가 10마이크로미터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컷오프를 15UPR을 준다. 그러면 이 간격이 몇 도가 돼요? 24도가 돼요. 그러면은 24도보다 작은 성분은 7.2도죠. 그러면 10UPR하고 3UPR하고 7UPR짜리 성분은 남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때는 10 플러스 10 하니까 20마이크로미터가 진원도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개념으로 진원도가 계산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컷오프 값이 같은 영상에서 컷오프 값을 더 크게 주고 필터링을 할수록 진원도가 커진다고 그랬어요? 작아진다고 그랬어요? 컷오프 UPR이 커지면, 높아지면, 그죠? UPR 간의 간격이 좁아지니까 고역 필터를 통과하는 성분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진원도는 값이 더 커진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표준 컷오프는 IS 규격에 15, 50, 150, 500, 1500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측정기에서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선택해서 분석을 했던 거죠. 그래서 15, 50, 150 뭐 이렇게 쭉 해봤죠. 필터는 요거는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필터링 하지 않은 영상 500, 150, 50, 15 UPR 커질수록 그래프가 더 세밀하게 나오고 값이 더 커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측정 결과를 쭉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얘는 15, 50, 150,
500, 1500. 그죠? 컷오프 값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값이 커지고 성분이 세밀하게 그래프가 그려지죠. 네, 그 설명한 거고요. 요거는 대역 필터. 대역 필터를 쓰니까 아까 나타났던 큰 성분들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진원도 측정할 때 어떤 조건들이 있다. 왜냐하면 조건을 맞춰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촉진 반경, 기준원, 컷오프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암시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즉 진원도 측정값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건데, 이번에는 중요한 게 이 컷오프 UPR의 개념,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측정할 때 여러분들 재해석해서 가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컷오프 바꿀 수 있는 거,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거, 요거 바꿔가면서 여러분 실습해봤죠? 그러면서 어떤 것들이 바뀌고 하는 거 봤을 거예요. 그리고 표면 거칠기는 진원도는 원을 측정하는 거고, 표면 거칠기는 평면을 측정한다는 것 차이고, 그 다음에 진원도에서는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하고, 표면 거칠기에서는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 그 나머지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컷오프를 바꿔가면서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살펴봤죠. 표면 거칠기에서는 컷오프 값이 커지면 거칠기 값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더 커졌죠? 체망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밑으로 빠지는 게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잖아요.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예요. 이게 지금 체가 필터고, 요 체망의 크기가 컷오프다, 요거. 그러면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 요거는 파상도라고 그러고, 요거는 거칠기라고 그러는데, 컷오프 값이 커지면 당연히 이 체망의 크기가 커지니까 밑으로 빠지는 것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거칠기가 커진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필터의 역할, 이런 실제 성분이 필터를 통과하면 거칠기와 파상도로 나뉘는데, 요거는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고, 이건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라고 그랬죠. 근데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그 나누는 기준이 뭐냐? 컷오프라는 거다, 이런 얘기였고요. 컷오프는 형상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준 파장, 형상을 분리해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준 파장. 아까는 파동이라고 그랬죠. 이번은 파장 되고요. 표면 거칠기 규격이 이제 컷오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세 개 변화시켜 가면서 실습해 봤고요. 예를 들어서 컷오프가 0.8이다. 그러면 파장이 0.8m 이하인 성분은 평가가 되고, 그 이상의 성분은 제거한다, 거칠기 필터에서는. 파상도 필터에서는 이거는 고역 필터가 되는 거죠. 파상도 필터는 반대예요. 저역 필터. 파장이 0.8, 저역 필터에서 컷오프를 0.8을 주면 0.8 이상인 부분은 평가를 하고 0.8 이하인 부분은 제거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역 필터하고 저역 필터는 특성이 반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 길이, 평가 길이, 이송 길이 얘기했죠. 기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길이, 측정하고자 하는 최소 길이. 그죠? 근데 이 최소 길이가 컷오프보다 작으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길이는 컷오프하고 같은 값을 사용한다. 그래서 기준 길이하고 컷오프는 의미는 다릅니다. 의미는 다르지만 길이는 같은 값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측정기에서 뭐 기준 길이 몇 개 이렇게 할 때는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평가 길이 얘기할 때 기준 길이 곱하기 5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수. 가우시안 필터라는 걸 쓴다고 그랬고요. 이거 참고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필터를 하지 않은 성분인데 이렇게 0.08, 0.25, 0.8 이렇게 적용함에 따라서 값도 달라지고 0.08일 때는 0.96이었어요. 근데 0.8이 되니까 4.3이 돼요. 그러니까 컷오프 값이 커질수록 거칠 값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래프의 형태도 달라지고. 요거는 연사간 제품. 요거는 이제 게이지 블록, 래핑한 제품 예를 들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 길이라는 건 뭐냐? 기준 길이 한 개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신뢰가 저하가 되기 때문에 몇 개를 연결해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평가에 사용된 길이, 이걸 평가 길이라고 해요. 특별한 명시가 없으면 기준 길이의 5배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송 길이라는 거. 이송 길이는 실제 측정기가 움직인 거리. 평가 길이보다 기준 길이 한 개만큼 더 길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그림으로 보면 요 각각이 기준 길이에요.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썼네요. 요게 기준 길이고, 그 다음에 이 전체가 평가 길이고, 그 다음에 측정기는 앞에서 기준 길이의 2분의 1만큼 먼저 시작해서 뒤로 기준 길이의 2분의 1만큼 더 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컷오프가 0.8이었다 그러면은 기준 길이는 얼마냐? 기준 길이는 0.8이 되는 거죠. 평가 길이는 얼마냐? 0.8 곱하기 7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87, 56은 5.6mm가 되는 거죠. 이송 길이는 얼마냐? 0.8 곱하기 얼마예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니까 6.4mm가 되는 거죠. 그 측정기가 이렇게 움직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를 드는 건데 실제 이게 거칠기 성분이에요. 형상인데 만약에 지금 요걸 우리가 파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걸 파장. 요 파장을 컷오프를 D보다는 작고 E보다는 큰 값을 주는 거예요. 요 컷오프가 D보다는 작고 E보다는 큰 이런 컷오프를 설정을 하면 고역 필터에는 이 값이 평가가 되고 저역 필터에서는 이 값이 평가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는데 문제 없나요? 네, 왜냐? 이 컷오프보다 이건 다 작은 파장의 성분들이에요. 작은 파장의 성분은 다 빠져나왔다는 거죠, 밑으로. 그리고
이 컷오프보다 큰 성분의 파장들은 위에 다 걸려 있는 거죠. 위에 걸려 있는 게 저역 필터 통과한 성분, 밑에 빠진 게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 그래서 이것이 거칠기가 되고 이게 파상도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컷오프를 여기다 설정했다. 그러면은 요거 두 개 성분만 거칠기로 계산이 되고 이 나머지 성분 전체는 다 파상도로 계산이 되겠죠. 근데 필터의 특성이라는 것이 또 컷오프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측정할 때 여기 보면 해석할 때 컷오프 그 다음에 평가 길이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표면 거치를 측정을 하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데이터 시트에 쭉 이렇게 기록을 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RA, RZ, RT라는 파라미터가 있었는데 그것은 여기 간단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보시고 이거는 따로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냥 표면 거치를 하면서 여러분들 레포트에서 썼던 RA, RZ, RT가 어떤 의미인지를 간단히 이해를 하시도록. 자, 표면 거치기는 여기까지 했고요. 지금 45분이니까 5분간 쉬었다가 50분에 이제 진직도 계산하는 거 간단히 해보고 오늘 수업 마칠 거예요. 5분간 휴식.